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94번째 챕터. 모순된 성격에 대한 리딩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때는 은둔적이고 내향적이며 침묵, 냉담, 비사교적, 학구적, 초세속적인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아주 상냥하고 외향적이며 명랑하고 솔직하며 관능적이라는 것입니다. 리딩은 이 기묘한 분열이 두 가지가 분명한 경험의 흐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비사교적인 경향은 영국의 수도원에서 수도승으로 살았을 때 형성되었으며 명랑하고 솔직한 성질은 중세의 십자군 전사였던 전생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상의 이런 이상한 이중성은 대개 사람들이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성격상의 둘째 모순은 분명히 충동의 불완전한 교정에서 생기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먼 과거생에서 이집트의 임금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다. 의시되고 오만한 태도, 의젓하고 자신만만한 행동거지 따위는 그 경험에 일서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 생에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 예수라는 이름의 목수에게서 큰 감화를 받았다. 그 위대한 스승의 인격은 그에게 엄청난 감명을 주었고 그는 예수와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강한 충동과 인간은 모두 형제라는 이성적인 믿음을 얻은 것이다. 노력을 계속하노라면 차츰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성질도 차츰 자기 완성과 봉사라는 새로운 목표에 따라 향상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모순을 자각하는 것, 어떤 성격적 경향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대립되는 성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먼저 당신이 사는 목적을 정하시오. 리딩은 거듭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 내지 목표가 정해지면 항해에 필요한 나침반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즉 그것은 무의식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모순되는 생각의 소용돌이라도 다스리고 조화시키고 초월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심층에 들어있는 과거의 생각과 행위가 갖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힘과 계몽된 여의식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한 인격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상이 그 영혼이 이 세상의 육체 인간으로 태어난 근본 목적, 초의식적 목적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혼이 초의식적으로 정한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초의식적인 인생 목적이 삶의 중심적 통일 원리이고 이것이 한 인격이 선택된 표면적인 목적과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외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인격으로서의 의식적 인생 목적과 아울러 그 초의식적인 인생 목적까지 찾아내는 일, 그리고 인생 목적을 선택함으로써 그 생애로 집중되는 까르마의 힘을 가려내는 일일 것입니다. 윤회론의 정신분석은 일체의 인생 경험이 탄생 이전의 한얼 대령 곧 영원한 자아에 의하여 세워진 인생 계획과 일치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정신분석가와는 다릅니다. 정신분석가가 생각하는 무의식적 인생 목적은 대개 차별적 성격, 즉 자아가 그 자신의 안전이나 자기 보전을 위해 품고 있는 이기적이고 유물적인 목적이지만 초의식적인 인생의 목적은 영성의 획득과 영적 교훈을 배우기 위한 것이어서 결코 유물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한 인격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내적 목적을 자각한다면 의식적 인생 목적과 초의식적 인생 목적이 갈라져서 그의 진보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 인격은 인생이 주는 경험에 그다지 저항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심층에는 때로 서로 모순되는 충동이 있다는 것은 윤회론적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것이 이중인격 및 다중인격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중인격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리고 삼중인격은 다중인격도 이상심리학의 예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인격 변화의 대부분이 거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연속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후령의 빙의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전생에서의 기억이 비정상적으로 솟아나온다는 것이다. 전생의 기억의 습격은 하나의 생에서 다음 생으로 충동이 이월된다는 현상입니다. 특성의 특수성, 인간의 특성이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수적이라고 판단한다.
한 사람 속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적 정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떤 특수한 사태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실망이나 만족의 경험이 그런 면에서의 반응을 조건 지은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설명이며 인간 속에 있는 성질의 모순을 납득시켜 줍니다. 윤회론 자의 입장에서 특성의 특수성은 많은 전생에서의 교훈적 경험에서도 돌려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상의 편차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며 윤회론적 심리학에 비추어 보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 고뇌가 인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성격상의 편차가 자기의 과거생에서의 온갖 경험에 따름을 이해한다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인생의 괴로운 경험은 모두 그런 들쑥날쑥함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모든 특성은 영혼의 온갖 영역에 견주어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보상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 여러 생애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충동의 편차나 각 충동 사이의 알력 또는 그 불완전한 교정 등등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남에 대한 이해도 엄청나게 깊어질 것입니다. 전생에 충동이 있음을 아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죄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가난하게의 마음은 전생에서 살던 상태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크는 가난하게의 마음은 백지이고 그 위에 사상으로 개념화될 온갖 인상들을 감각이 써 넣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모든 유아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 더럽혀져 있으며 원죄는 오직 올바른 영성체로만 씻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회론의 견해는 모든 인간은 진정 죄의 유산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어놓은 죄이지 아담과 이브의 죄 따위의 비유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며 죄는 과거 자신의 행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세례나 교회의 어떤 의식으로도 씻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사나 의식이 상징하는 마음의 변화와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자기가 놓인 환경이 어떤 것이든 인간은 보상해야 할 테만의 죄와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클라베르가 주장한 것은 옳다. 가장 잔인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의 결점을 깨닫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헉슬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도 남이 자기에게 저지른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무죄의 착각입니다. 모두들 자기는 죄가 없고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의 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기도 하며 사악한 과거를 자비로운 자연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대접이 인간은 배운 망덕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자신이 전에 남들을 대하던 방식으로서 지금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몇 번씩 환생해 나가는 사이에 지금 씨 뿌리고 있는 무화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엉겅퀴를 당신이 거두어야 할 수확으로 알고 받으면서 꾸준히 무화과를 심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개성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부에 잠재해 있는 악이 파동적으로 불행을 끌어오지 않으면 불행은 절대로 찾아들지 않습니다. 성격의 변화는 삶의 변화와 유전의 그것이 전생이든 질병이든 홍수와 같은 외적 재난이든 또는 미묘한 내적 갈등이나 투쟁이든 계몽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진화의 나선형 계단 위에 서서 이 모든 인생의 부침 속에 들어있는 목적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진보를 이룩하리라. 종교 실천자들도 삶의 내외적 작용에 대해 철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수학 방정식 같이 명쾌하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위안을 줄 수 있으려면 말입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입니다. 3, 4월에는 1학기 신청이 가능하고 8, 9월에는 2학기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